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지칭하며 낳은 게 죄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오태원 북구청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윤리위에 직접 참석한 오구 북구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태원 북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오 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는 오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 유지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리위에 직접 출석한 오태원 구청장은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또 상처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죠. 이에 따라 오 구청장은 6개월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공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에 대한 윤리 교육과 징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구청장의 막말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참담하다며 즉각 비판한 장애인 부모회는 이번 논란이 논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일상에 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여당으로서 이 삶들을 만들어갈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 구청장 막말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 건립 등 5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정책 추진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손님과 기사 모두 줄며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행에도 늘지 않는 수입에 기사마저 줄고 또 다시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뾰족한 해결책도 찾기가 힘듭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강희승 씨는 하루 10시간 넘게 택시를 몰아야 기준금 18만 6천 원을 겨우 맞춥니다. 더 많은 손님을 태우려고 택시 호출 플랫폼도 이용하지만 이마저 포화 상태. 국토교통부가 3일 일하면 의무적으로 하루 쉬는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면서 경쟁이 더 심해졌습니다. 부재를 풀리면서 손님의 승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2시간 이상 해야 그 기준금을 갖다가 우리가 맞출 수 있으니까. 특히 부산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더 인상되자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1,000원이면 크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택시 탈 걸 걸어가기 시기도 하고 손님이 주는 건 분명하고. 택시 기사도 줄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10,000명을 웃돈 기사 수가 현재 5,700여 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운행 중인 법인 택시는 2대 중 1대에도 채 못 미칩니다. 나머지 택시들은 휴업 상태로 차고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사는 기사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겁니다. 여기다 수입이 준 기사들이 최근 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까지 제기하며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만 460여 건, 청구 금액은 320억 원에 달합니다. 공개해도 이게 다 만성 쪽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운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여기에 또 최저임금 소송까지 나와버리면은. 부산시가 택시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위기 극복엔 역부족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에 부산 5곳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에 전국 108개 적용 대상 가운데 부산 해운대 1, 2지구와 화명 2지구, 만덕 화명 금곡 일대, 다대 일대, 계금 확장 주례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적용 지역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며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도 관련 법의 상한까지 완화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은 선거용에 그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지난 4년간 21대 부산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50%를 밑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노면 전차인 트램 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 남구 일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트램 사이언스 파크 조성이란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 박 의원은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초등학교가 있는 동래구 명륜동. 주변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도 잇따라 들어서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보류됐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협의했지만 학교 신설에는 반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빼고 분석한 21대 부산 국회의원 17명의 선거 공약은 모두 540여 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5건만 완료됐습니다. 부산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45% 정도인데요. 지난 총선 때 4건 공약의 절반 이상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약 13건은 보류나 폐기됐고 추진 중인 공약 280건도 남은 임기가 짧아 완료하기 힘듭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인 52%에도 못 미칩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책보좌관 1명이 이행에 대한 책임들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갖고는 공약의 실효성 또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공약을 내실화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후보자도 구체적인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 등을 담은 공약서를 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부산항 북항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이순신대로가 개통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늘 북항 오페라하우스 인근 행사장에서 이순신대로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이순신대로는 사업비 1,800여억 원을 들여 중구와 동구, 북항 재개발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길이 1.6km, 왕복 4에서 8차로 도로입니다. 이순신대로 개통으로 북항 친수공원과 마리나 시설 접근성이 높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부산역 앞 교통체증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울산시가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를 줄여보고자 공유 킥보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차장 이용객은 적고 또 공유 킥보드 무단 방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교차로. 건널복 모퉁이마다 공유 킥보드가 서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에 넘어져 있는 킥보드도 눈에 띕니다. 바람이 불면 킥보드가 넘어져 인도를 막기도 하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치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장애인이니까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아무데나 중간에 돼 있으니까는 전동차가 지나가지도 못해갖고 차도로 가는 것도 많고요. 울산시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유 킥보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구와 북구 54개소에 70기를 설치해 공유 킥보드 2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고 킥보드를 이곳에 주차하는 게 의무도 아니어서 비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주차선을 그려놓은 곳도 있지만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SNS를 이용해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 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4-5건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위법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이 마련되면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에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는 6,000대가 넘습니다. 울산시는 공유 킥보드 활성화를 위해 시설 재배치와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부산시와 정재계가 부산 출향 인사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 중추도시 부산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지역 출향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고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세계 중추도시로 도약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올해 상반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늘봄 업무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 돌봄 전담사들이 하윤수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늘봄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부서 면담을 잡았지만 부산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면담 날짜를 다시 잡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연제구 현역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오늘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황령 3터널 도로 개설 추진과 온천천 국가하천 승격 등 수건 해결사로 연제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진구 갑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고심 끝에 태어나고 또 학교를 다닌 지역인 부산 진구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지위를 내세워 1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 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공병 재활용 등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당독은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취 등을 대가로 조합원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 항운노조 전 지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전 반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반장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을 얻게 해주겠다며 모두 4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출산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를 받은 시민에 이어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의 임차 보증금, 즉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금리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대 1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산업 생산은 줄고 소비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3년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의료정밀광학과 전기, 가스, 전자부품, 컴퓨터 등이 줄어 전년보다 9.6%가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